우리가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산성도를 체크하는 것은 약국에서 판매하는지요. 아마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국에서 파는 것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를 전에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하는 뭐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고요. 0.1 단위로 우리 몸에 이게 산성도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혈액으로 하면 7.35에서 7.45거든요. 그러니까 막 5, 6, 7, 1단위로 변하는 게 아니고 0.1 아주 정밀하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가 7.35에서 7.45거든요. 차이가 0.1밖에 나질 않아요. 산성도를 보자고 하는 것은 대개 암 주변에 산성화가 돼 있는 거 아닌가를 보는 거거든요. 혈액이나 소변이 아닙니다. 소변의 산성도는 그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산성 물질을 소변을 많이 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서 산성도가 높게 나왔다. 그 말은 그날 산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많이 먹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몸의 전체의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변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혈액은 7.35에서 7.45로 거의 고정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산성화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되게 이제 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침은 간질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세포와 혈관 사이에 물이 있는데 이걸 간질액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암세포 주변은 간질액을 봐야 됩니다. 간질액의 산성도가 우리가 암 주변에 평가하는 산성도하고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문방구점에서 파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니고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어쩌면 약국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올리브유 집에서 계란 후라이 정도는 진짜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위암에도 해당하는 얘기인지요. 우리가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한 드레싱용으로 많이 쓰라는 거죠. 이게 올리브유는 조금만 온도가 높으면 올리브유가 타버려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후라이라든지 살짝 하는 경우에 완전 고온이 아닌 이 저온에 발화점이 되기 전에 온도로 살짝 하는 것은 뭐 나쁜지는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횟수가 잦으면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뭐 어쩌다 한 번씩 할 때 열을 많이 가하지 않아도 되는 조리를 하는 경우에 조금씩 올리브유를 쓰는 것은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가능하면 올리브유는 드레싱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위암에도 해당되는 얘기인죠. 뭐 위암이라 해서 따로 위암은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따로 위암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저는 저체중인데 유방암입니다. 녹차 먹어도 되나요? 녹차 속에 우리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EGCG라는 물질이거든요. 성분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EGCG 같은 경우는 그 암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이된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리고 항염증 작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할 만한 그런 성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볼 때는 이제 체중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저체중이라 하는데,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용으로 사용을 할 때 녹차 제품을 쓰거든요. 이런 이제 녹차 성분 속에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카페인이 이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체중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너무 저체중이었을 경우에는 녹차를 하는 것보다도 녹차와 같은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방을 태우는 효과도 약간 있다고 봐야 되니까 오히려 체중은 올리는 데는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체중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걸로 대체하시는 것도 권할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늘을 씹으면 공기와 수분에 노출이 되지 않나요? 그냥 통마늘을 먹으면 알리신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우리가 알리신이라는 우리가 마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우리가 마늘을 먹는 주 목적은 이 알리신을 먹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알리신을 만들어지는 것은 알린이라는 마늘 속에 있는 성분하고, 그 다음에 알리나제라는 이 효소가 있는데, 이 알린이 알리나제에 의해서 알리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바뀌려면 알리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로 빛을 받거나 공기하고 접촉이 돼야 돼요. 특히 이제 물하고도 접촉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돼야 그 효소가 활성형으로 변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편육을 내거나 으깨거나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씹는 것도 일종의 으깨는 기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구워서 특히 먹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알리신이 별로 많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편육을 내거나, 그런데 우리가 씹어서 먹거나 하는 경우는 알리신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인데, 통마늘을 씹어서 먹기가 그리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편마늘을 내서 알리신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싶어요. 그냥 우리 마늘 일반 사람들은 그냥 바로 입안에 넣어 가지고 씹어서 먹기는 그리 쉽지 않죠. 생선을 일주일에 2번이 생선 2마리인 건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은 일주일에 우리 보통 한 2번 정도 생선을 먹는 게 좋습니다 했더만은 그게 한 번에 1마리씩 해갖고 2마리를 말하는 건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엄격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또 생선도 양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가 평소에 자기가 먹는 양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지 1마리 2마리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1마리를 다 먹을 때는 다른 거 먹었다가 잘못하면 과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 때 한 조각 먹었다, 그 다음 한 조각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가 먹는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한 끼, 2끼를 이렇게 먹는 것을 권하는 겁니다. 무조건 1마리 2마리 개념은 아닙니다. 환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보면은 짧은 시간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암이라고 하는 게 분야가 워낙 높고 환자분들마다 지켜야 될 부분, 해야 될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방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 아주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료를 많이 좀 올려놓을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좀 더 많고 깊은 내용들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암 내가 고친다 라는 제목으로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자료가 들어가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계속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우리 환자분들이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여기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카페가 잘 활성화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요청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알려주고자 하는 정보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또 분석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로도 하겠지만 또 이런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카페를 만들었으니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